네, 한국산업기술대학에 있는 장석인입니다. 이전에는 산업연구원에서 주력산업실 실장을 하면서 산업을 많이 봤던 경험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주제인 디스플레이를 이제 어떻게 보고 이 부분에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건가, 특히 이제 규제 개혁이나 제도 개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상의에서 미래산업 포럼을 하면서 이 디스플레이만 유독 이 전자정보통신이라는 분야와 같이 지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개별 업종 중심으로만 보다 보니까 관련돼서 지금 업계는 굉장히 아까도 협업 부분 쪽이나 관련된 수요 산업이나 특히 부품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동시에 봐주는 부분이 굉장히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현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산업연구원에서 지난해 말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산업의 혁신 성장 전망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크게 구성을 하고 있는 LCD, OLED,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이 관점을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LCD와 OLED 그다음에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거의 0.0이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거의 이제 아직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30년 앞으로 한 10년 후만 되면은 한 9.2% 정도가 되는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갖고 왼쪽을 한번 보시면 OLED의 그 확대 경향을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럼 2018년에 OLED가 전체 디스플레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5%였는데 지금 올해 이제 28.4고 뭐 2030년 25년 정도 가면 40.2% 점점점 확실하게 이제 그 마켓 셰어를 넓혀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 10년 전을 생각을 해 보니까 10년 전에 전부 똑같이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갖는 관점으로 OLED 저거 언제 시장이 만들어지지? 저거 정말 가능할까? 적용될 수 있겠어? 운영 제품이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엄청나게 저희 연구원 안에도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걸로 봤을 때 앞서 딜로이트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자산업의 경우에 ICT 경우에는 이 순환이 굉장히 빨라지는데 이게 더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규제나 제도나 발전 전략을 또 봐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앞서 발표하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탄소 중립의 부담을 생각하거나 또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이 전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나. 종합적으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현재 구조 전환기에 있다. 그리고 빠른 구조 전환이 필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왼쪽에 거와 저걸 봤을 때도 저도 저건 벌써 2016년 시점으로 본 건데요. 저 그림보다는 딜로이트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미 LCD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는 이미 이제 일부 접어야 된다는 생각, 그 다음에 OLED가 주를 이룬다는 생각, 그리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빨리 지금 앞서 가야 된다 하는 이걸로 다 요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우측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LCD는 이미 2016년에 중국이 우리 생산 캐파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경쟁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뭐 도저히 지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고 빨리 접어야 될 이런 순간이고 밑에 OLED가 우리가 주력을 삼는 건데 지금 여전히 지금 보시면 18년까지는 사실 중국이 존재감이 없었는데 지금 거의 뭐 턱앞까지 지금 쫓아오고 앞으로 5년 내에 그 어쩌면은 우리 아까 LCD처럼 또 앞지르지 않을까. 어제 날짜죠. 중소형 OLED가 중국의 중소형 OLED가 이제 한국 그 삼성폰에 탑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OLED만 해도 벌써 중국 위협으로부터 굉장히 심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구조 전환을 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핵심 자산이 있고요. 이건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지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또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또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분면이 핵심 자산이 되겠는데 이것이 외부 변화에 따라서 아까 말한 DX나 DT나 그다음에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 미소 경쟁, 기술 패권 경쟁 같은 이런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 핵심 자산이 어떤 위협을 받느냐 하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는 Y축으로는 핵심 활동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공급을 해야 되니까 조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안전적인 공급
공급 계약을 맺어주고 또 어떤 응용 제품에 대해서 시장을 발굴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LCD는 이미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이 양쪽에서 다 강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행히 조금 OLED 부분 쪽에는 우리가 조금 더 손통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도 절대로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중국이 양쪽으로 다 위협을 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도 비교적 안전한 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여기 이걸 응용하는 전자정보통신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놓고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제도라든 것들이 이제 논의되고 대응을 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핵심 자산 부분 쪽에 우리가 새로운 핵심 자산을 확보하는 노력은 굉장히 합니다. R&D 투자를 하고 대형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까지는 잘 하는데 거기서 끝인다는 것이죠. 그거 이후로 또 그다음에 핵심 활동 부분 쪽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부나 기업 쪽은 되게 핵심 자산의 독특한 자기 자산의 개인 기업 입장에서 자산 확보에만 노력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전반적으로 핵심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제가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지난번 메모리하고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산업의 빠른 구조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성과 베이스고 가장 벤치마킹을 우리 산업 전체가 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메모리에는 앞서 있지만 더 큰 시장이고 더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 반도체는 훨씬 좀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지금 최강의 상태에 있는 OLED가 최강 앞쪽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CD는 이제 사실 버려야 되는 입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있지만 여기에 연동돼서 차세대 TV 또 차량형 OLED 뭐 패널 퍼블릭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뭐 폴더폰 뭐 이런 부분에 속해서 TV 같은 부분인데 마이크로 LED TV 올해 CES에서 등장했었죠. 미니 LED TV 같은 부분 쪽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위를 보여서 단지 디스플레이만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선 발전이 되면 그 후속으로 이 다른 이 TV 산업이라든지 폰 산업 부분 쪽이 굉장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봤을 때 지금 신산업 부분 완전히 이하고 다른 왼쪽에 4세대 신산업화를 한다든지 신산업화하는 부분 쪽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 가능성도 있고 시장 매력도는 있지만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고 이 부분이 중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신산업으로 가려 하는 부분을 아주 일부러 타켓하듯이 이 14.5 계획에서도 보시면 8대 전략산업 부분이 거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신산업 부분을 다 타겟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디스플레이의 포지션과 앞으로 뭘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새롭게 한번 정립해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업계에서는 이 부분 쪽은 초격차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 뒤따르는 이 전자정보통신기기 부분 쪽은 글로벌 신시장 경쟁 우위 확보인데 이 부분도 공격적 투자를 해야 되고요. 제품 다변화를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 미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 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도 변화나 규제 할 내용을 봐야 될 텐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빠르게 신성장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업계 전체가 과제인 거죠.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이 부분에 굉장한 인센티브를 줘서 더 글로벌 경쟁 기업보다는 더 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성장 원천 기술 개발 부분에 세액 공제를 해준다. 물론 중견기업하고도 차별을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는 거죠. 세액 최저 한도 세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에 이 외에도 다른 세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인센티브로 작동을 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제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부가 해줄 일은 바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줄까 하는 것을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국회에 가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모든 기업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전략적인 분야에만이라도 어떻게 좀 대응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핵심 자원 확보 차원에서의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장 실장님도 아까 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아까 소위 응용 제품 분야, 차세대 분야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하지만 이것을 써줘야 되는 응용 분야하고 어떤 사전 협의가 있느냐, 어떤 협력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기업은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팔이 비틀려서 사실은 이러면 자금을 중소기업을 대주고 있습니다. 펀드를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혜택은 중소기업이 확실히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대기업은 뭐냐는 것이죠.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투자 자금을 더 확충을 하고 이 협력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인지를 해서 자발적으로 더 투자를 정부가 팔 비틀어서 얼마 내놓으라 이런 식이 아니라 이건 정말 기업하고 협업을 해보니 우리가 살자면 협력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겠다.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펀드를 더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유인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세액공제 부분, 상생펀드나 이런 부분 출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달부터 또 이제 시행이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기 검사 부분 쪽이 있는데 이동안에 많은 유예 기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에는 앞서 보셨겠지만 그 여러 가지로 이 화학 물질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이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이 중국을 인식할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일단 생산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정기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보니까 지금 굉장히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잘 준비한 데서는 예를 들면 결과가 합격이 됐다든지 이랬다면은 그 점수에 따라서 좀 검사 주기를 좀 이렇게 유연화할 수도 있는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이 기회에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나 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규제 개혁 아젠다나 혹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때 너무 매너리즘이 현재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무조정실에도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 너무 타성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제를 발굴하는 방식이 그냥 애로사항 없느냐, 있으면 다오 이렇게 모아가지고 마치 소원수리 하듯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 산업이 아까 보신 것처럼 디스플레이는 현재 포지션이 어떤 상황에 있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구조전환인데 구조전환도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해야 되는지 또 협력을 해야 되는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내용별로 기업이 현재 어떤 어려움을 직면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추출해내고 그걸 모아가지고 개별 기업의 애로 상황이 아니라 업계 상황에서 아까 인테그레이션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응용 분야하고 디스플레이 개발 분야가 굉장히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어디에 지금 현재 구조적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좀 특정화해서 과제를 좀 도출을 해야 이 부분을 좀 해결도 설득력이 있고 국회에 가서도 법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해소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외에도 지금 입법 과정에 있거나 또 입법 예고가 돼 있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기업의 활동을 옥죄거나 혁신을 저해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두고만 볼 것이냐. 개별 기업 입장은 여쭤보면 전부 다 거의 지금 거의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해봐야 뭐 되겠어? 뭐 우리 의견을 댄지만 그게 뭐 어떻게 경로를 거쳐서 국회라도 돈자리 되겠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없어요. 차라리 가만 놔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규제성의 입법이 만약 이루어질 때 사전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기업이 무조건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 시대적 흐름으로 우리가 긍정할 수밖에 없어. 어떤 부분은 중립적이야. 그렇지만 이거는 가령 이 분야의 새로운 산업 분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이것은 장애가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라도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국회에 가서 좀 설득을 하고 정부도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이 지금 의원입법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을 좀 설득을 해야 돼요. 과거에 정부 입법을 할 때는 규제 영향 평가가 있지만 지금은 의원 입법을 해버리니까 전부 그 규제 영향 평가가 없이 갑니다. 그런데 이 규제 천국이라고 하는 EU 같은 데서도 또 여러 나라에 적용되는 규제를 만들 때 다 규제 영향 평가라는 걸 합니다. 저 아랫단에 지금 보신 것처럼 EU에서 어떤 형태의 규제를 만들 때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를 사전 다 치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업계나 그 기업들로부터의 긍정적인 반응을 가질 때 그 법이 규제가 진행되는 걸로 봤을 때 우리도 사실 그런 적의 어프로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우측으로는 이제 기업들을 업종들을 대상으로 해놓고요.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규제적 요소들을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업계에 예를 들면 앞으로 경쟁력이라든가 또 구조 전환이라든가 또 혁신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중립이다, 뭐 저해를 한다, 또 오히려 역으로 이 규제가 어떤 때는 그 새로운 산업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절대적으로 저해되는 부분들은 규제 간의 상충이 되는 거. 아까 우리나라의 버전으로 치면은 환경부 규제와 산업부의 규제가 탄소 중립에 관해서 때로 상충된다. 이럴 때면 기업으로서는 이거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 좀 조사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후로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후부터 왼쪽에다가는 이거는 이제 EU의 사례니까 국내에 여러 가지 기업 3법, 노동 3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 업계에서는 특히 협회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우리 업계에서 봤을 때는 중립이다 혹은 뭐 성장 동력이 된다 또 저해가 된다. 그 왜 그런지를 좀 밝혀야 되겠죠. 그렇게 좀 의견을 주시면 이 포럼이 끝날 쯤 해서는 이런 표가 하나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표를 가지고 국회를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관련되는 부처, 산업부지만 산업부 주로 기업을 대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 부는 환경부나 노동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노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표를 가져가서 이것이 결국은 어느 한 자기네 업종에 속한 기업의 입장에 보면 이게 유불리가 있지만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전부 다 생산 동력으로 작동한다 혹은 중립이다 저해한다 이런 판단을 인식을 전환시켜서 그 다음에 수정 배경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